한국에서 왔다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낡은 호미로 딱딱한 땅을 부수며 살아가는 이 척박한 산골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단 30분 만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딱딱했던 땅들이 쉽게 부서지는 것을 본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한국이 이 작은 마을에 가져온 기적,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데입니다. 에티오피아 산골 마을 시무라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끝없이 펼쳐진 초록 언덕들이 보입니다. 이곳 공기는 서늘하고 희박해요. 빨리 걸으면 숨이 차곤 했죠. 우리 마을은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구름보다도 높은 곳이에요. 날씨는 정말 변덕스럽더군요. 햇살이 쨍쨍하다가도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번개가 쳤답니다. 저는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랬듯이 말이죠. 매일 호미를 잡아서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허리를 굽혀 일하니 등이 늘 아팠어요. 이곳 농사는 정말 힘듭니다. 가을이면 사람을 넘어뜨릴 만큼 거센 바람이 불어요. 비는 옷을 순식간에 흠뻑 적시죠. 폭풍이 심할 때는 벼가 수확 전에 쓰러지기도 했답니다. 겨울은 더 혹독했어요. 비는 완전히 멈추고 태양이 무자비하게 내리쬐었죠. 땅이 접시처럼 갈라지더군요. 긴 균열이 밭 곳곳에 생겼습니다. 흙은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려갔어요. 매일 낡은 호미와 녹슨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미는 무겁고 자루는 매끄럽게 달아 있었어요. 날은 이가 빠지고 무뎌졌지만 그게 전부였죠. 딱딱한 땅을 한 덩이씩 부수며 호미를 휘둘렀습니다. 손에는 늘 물집이 생겼어요. 아물지도 않는 아픈 물집들이었죠. 손바닥 살같은 두껍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나도 계속 일해야 했어요. 가족들이 제가 기른 쌀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등이 반으로 꺾일 것 같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몇 시간씩 허리를 굽혀 씨앗을 하나씩 심고 잡초를 뽑았어요. 허리를 펼 때면 척추에 날카로운 통증이 쏟아졌죠.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농사 짓는 다른 방법을 몰랐거든요.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밭으로 가는 길에 마을 광장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있더군요. 모두들 흥미롭게 이야기하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봤어요. 나무 게시판에 찢어진 신문 한 조각이 붙어 있었죠. 헤드라인이 크고 굵직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농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요?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너무 먼 나라 같았어요. 그런 먼 나라에서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쌀농사에 대해 뭘 알겠어요?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KIAT라는 것과 수십억 원의 한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저 같은 에티오피아 농민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의심스럽더군요. 왜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할까요? 대가로 뭘 원하는 걸까요? 도움을 약속하며 에티오피아에 왔다가 결국 뭔가를 가져가기만 한 외국인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신문에서는 에티오피아를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1억 2,600만 명이 살고 있고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부패, 분쟁, 기후변화, 식량 부족까지요.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그 신문 기사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손도구 대신 기계로 농사를 짓는다는 상상은 불가능해 보였죠. 한국이 정말 우리 농사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허리 아픈 노동 없이도 더 많은 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줄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었거든요. 우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혹독한 산악기후에서 농사 짓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신문 기사를 곱씹어 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마을을 지나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요. 내일도 밭에서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죠.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 여전히 먼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때로 현실이 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난 후 에티오피아 농업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매일 하던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군요. 에티오피아 농업의 진짜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저처럼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식량을 우리가 기르고 있어요. 하지만 농사 짓는 방법은 수백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죠. 제 노는 2헥타르도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축구장 2개를 합쳐놓은 크기 정도예요. 에티오피아 농민들 대부분이 저처럼 작은 땅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진에서 본 것처럼 끝없이 펼쳐진 큰 농장은 없답니다. 매일 해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산속 공기는 차갑고 안개가 자욱해요. 에티오피아 전통 빵인 인제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뜨거운 차로 몸을 덮였죠. 그러고 나서 낡은 농기구들을 챙겨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도구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나무자루가 여러 번 갈라져서 수리한 호미가 하나 있어요. 쇠날은 무디고 녹이 슬었죠. 아버지가 쓰시던 배는 낫도 있습니다. 휜날은 예리하지만 정말 오래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관계시설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했죠. 우기에는 물이 충분하지만 건기가 오면 농작물이 목말라 죽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전통 인제라 빵을 만드는 테프라는 곡물을 기릅니다. 테프 알갱이는 정말 작아요. 쌀보다 훨씬 작죠. 수확할 때가 되면 작은 알갱이들을 줄기에서 분리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온 가족이 몇 주 동안 매달려야 먹을 만큼의 테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밭의 흙은 해마다 더 딱딱해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비료가 없으니 땅이 지치고 약해집니다. 외국에서 화학비료를 사와야 하는데 너무 비싸더군요. 대부분 살 수가 없었어요. 딱딱한 흙을 조각조각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를 휘두를 때마다 진동이 팔과 어깨로 전해져 왔어요. 정오가 되면 산속 공기가 차가워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 살갗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헐렸죠.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땅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파종철이 되면 몇 시간씩 허리를 굽혀서 씨앗을 하나하나 손으로 심었어요. 등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씨앗을 충분히 심지 않으면 가족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지거든요. 수확철이 가장 지치는 시기였습니다. 낡은 낫으로 벼줄기를 하나씩 잘라야 했어요. 자르고 모으고 자르고 모으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때까지 똑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기계라면 몇 시간이면 할 일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 해야 했어요. 아내 알마지는 매일 저와 함께 밭에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곡식 바구니를 등에 지고 날랐어요. 아이들까지 방과 후에 와서 잡초를 뽑고 물을 날랐죠. 농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르는 쌀은 가족이 먹기에도 겨우 충분했어요. 먹을 몫을 남겨놓고 나면 시장에 팔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번 돈으로는 식용유와 소금 그리고 1년에 한 번 새 옷 정도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땅은 사실 농작물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과 비료만 충분하면 흙이 비옥하고 기름져요. 기후도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따뜻했죠. 문제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낡은 농법이었답니다. 마을 주변의 구불구불한 언덕들을 바라볼 때면 건강한 농작물로 가득한 넓은 들판을 상상했어요.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을 그려봤습니다. 그 가능성이 거기 있었어요.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쩌면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꿈꾸는 것과 같은 가능성을 그들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농법을 현대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아픈 손에 약을 바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농민들도 이렇게 피곤하고 아플까요? 10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기르는 것보다 3배나 많은 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할 일이 걱정되는 대신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한 달이 지났어요. 마을 생활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죠.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침이 왔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평소보다 짙게 끼어서 마을을 무거운 회색 담요처럼 덮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 집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옷을 입고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깊고 우르릉거리는 소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다가오는 폭풍의 천둥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천둥과는 달랐어요. 거대한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이더군요. 소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을 주변 산들에 메아리 쳐서 어디서 나는 소린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태어나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답니다. 더 자세히 들으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문간에 서서 당황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이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부모에게 무슨 소리인지 물어봤습니다. 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훨씬 더 가까이요. 이제는 너무 커서 발밑땅이 진동했습니다. 낡은 신발 밑창을 통해 진동이 느껴졌어요. 이 소음을 내는 것이 무엇이든 거대하고 강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보였어요. 짙은 아침 안개 사이로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거대한 형체 2개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밝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컸고 초록색과 검은색이었어요. 기계들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기계들이었어요. 큰 바퀴들과 안개 낀 아침 빛에도 반짝이는 금속 부품들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세계에서 온 기계 괴물들 같아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이 이상한 기계들이 우리 작은 산골 마을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여기 온 걸까요? 첫 번째 기계는 트랙터 같았지만 사진에서 본 어떤 트랙터보다 훨씬 컸어요. 저보다 키가 큰 거대한 바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마을 전체를 깨운 그 깊은 우르릉 소리를 내고 있었죠. 트랙터 뒤에는 더 놀라운 기계가 따라왔습니다. 길고 높았고 위에 거대한 용기가 있고 양옆에서 이상한 기계 팔들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콤바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거대한 금속 생물체 같아 보였답니다. 기계들이 가까이 오자 트랙터 운전석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밝은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더니 손을 들어 친근하게 인사를 했어요. 기계들이 마을 광장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엔진이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모든 게 고요해졌어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해서 기계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름다웠어요. 부드러운 곡선과 반짝이는 표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트랙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옷은 깨끗하지만 실용적이었고 부츠는 여행하느라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둘러보더니 바로 제게로 걸어왔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계들이 멈춘 곳에서 제가 가장 가까이 서 있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말해줬을 수도 있고요.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고 분명한 영어를 사용했고 분명히 배운 우리말 단어 몇 개를 섞어서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박씨이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농업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놀라운 기계들이 저 같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우리 마을에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 씨는 한국 과학자들과 에티오피아 연구자들이 몇 달 동안 함께 일해서 우리 산악 농업 조건에 정확히 맞는 기계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 기계나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고원 지대 기후와 토양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신중하게 선택하고 개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강력한 기계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호기심과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필요를 이해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사가 다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국 기계들이 우리 마을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모든 것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박 씨와 그의 팀이 트랙터로 밭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씨앗을 심는 법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확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약속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기계들이 강력하고 인상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정말 우리의 어려운 산악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바위투성이 토양과 가파른 경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뭔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수확철이 왔고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0월 초였어요. 우리 벼가 키가 크고 황금빛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곡식 줄기들이 산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비밀을 속삭이는 목소리 같은 소리를 냈어요. 지금까지 기른 어떤 농작물보다 건강하고 충실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수확철이 마을 모든 사람에게 몇 주간의 허리 아픈 노동을 의미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든 아이들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낫으로 줄기 하나하나를 손으로 잘라야 했습니다. 등은 끔찍하게 아프고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어도 모든 곡식을 거두려면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하지만 올해는 박 씨가 콤바인이 우리 대신 일을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첫 기계 수확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 밭에 모였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60년 넘게 농사를 지은 토마시니 할아버지가 군중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거친 얼굴에 흥분과 의심이 동시에 드러나더군요. 아이들은 더 잘 보려고 아버지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들은 여전히 손으로 곡식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젊은 남자들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도울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콤바인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밝은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거대한 바퀴들과 앞쪽에 긴 절단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엔진을 시동하자 깊고 꾸준한 우르릉 소리가 나면서 땅을 통해 우리 몸속까지 진동이 전해졌어요. 천천히 거대한 기계가 제 눈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쪽 절단날이 줄기들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잘라내더군요. 기계 안에서는 곡식이 줄기와 껍질에서 분리되는 기계적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콤바인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뒤에는 깔끔하게 잘린 그루터기 줄들을 남겼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기계 옆쪽의 큰 관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황금빛 쌀이 꾸준히 쏟아져서 뒤따라오는 트레일러로 들어갔어요. 쌀이 완벽했습니다. 줄기도 없고 겨도 없고 흙도 없었어요. 요리하거나 시장에 팔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곡식만 있었답니다. 자루 하나 또 하나가 쌀로 채워지는 걸 놀라며 지켜봤어요. 30분 만에 그 기계가 우리 가족이 평소 3일 동안 지치도록 손으로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쌀을 수확했습니다. 토마시니 할아버지 입이 충격으로 벌어졌어요. 자루 중 하나로 걸어가서 쌀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황금빛 알갱이들이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게 했어요. 놀라움으로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린 생애에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몇은 계속 일하는 기계 주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알마즈가 제 옆에 서서 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팔을 붙잡고 꽉 쥐었습니다. 우리 삶이 방금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둘 다 이해했어요. 첫날 끝날 무렵 우리 가족이 평소 1년 내내 기르는 것보다 더 많은 쌀을 수확했습니다. 기계는 꾸준하고 효율적으로 일했어요. 절대 지치지 않고 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쌀의 품질이었어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요리에서 먹어보니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쌀보다 맛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마을은 몇 년 만에 가장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기적의 수확에서 나온 쌀을 요리해서 모든 사람과 나눴어요. 가족들이 잔치에 보탤 채소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른들이 미래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달빛 아래서 놀이를 했어요. 별빛 아래서 그 완벽한 쌀을 먹으며 앉아 있는데 중요한 변화가 제게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먼 곳에서 온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 증명해 보였거든요. 박 씨도 축제 때 우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흥분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마을을 위해 해준 일에 감사하다고 했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함께 일해서 농사를 더 쉽고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 축제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면서 꿈을 꿨어요. 어떤 농민도 허리 아픈 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에티오피아 전역에 번영하는 마을들에 대한 꿈을 꿨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멀고 알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었답니다. 기적적인 첫 수확 이후 우리 마을의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계들과의 성공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교실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 팀이 우리 지역에 바로 교육센터를 지었거든요. 저 같은 에티오피아 농민들에게 농업 기계를 직접 조작하고 관리하고 심지어 수리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학교에 다닌다는 게 불안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았고 수년간 농사일을 해서 손은 거칠고 더러웠거든요. 하지만 박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게 기계에 대한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숙련된 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교실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벽을 따라 다양한 종류의 농업 장비를 보여주는 색깔 있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실제 기계 부품들이 놓여 있어서 만져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었죠. 선생님은 김 씨라는 친절한 한국 여성이었어요.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주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각 수업을 이해했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엔진, 기어, 유압 시스템, 전기 회로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들어본 적 없던 단어들이 친숙하고 유용해졌답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진진한 것을 배웠어요. 엔진 오일 수준을 확인하고 낡은 부품을 교체하고 기계가 제대로 시동되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뇌가 수년간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교육용 작업장에서 실제 기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랙터 엔진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었어요. 금속 조각들을 용접하고 기계 부품에 페인트 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농기구만 잡을 줄 알았던 제 손이 이제 렌치와 드라이버를 잡는 법을 익혔어요. 3개월간의 교육 후 공인 농업기계기술자라는 공식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지역에 기계 교육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에티오피아 연구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토양 조건, 날씨 패턴, 작물 품종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협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현대적인 농업 기술에 대한 첨단 지식을 공유했고, 에티오피아 전문가들은 현지 조건과 전통 농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어요. 함께 우리의 독특한 상황에 완벽하게 맞는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새로운 관계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특별 시범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어요. 이 시스템들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물을 훨씬 적게 사용하면서도 더 좋은 농작물을 길러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식물 뿌리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점적 관계 튜브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1년 안에 이웃 아야네가 우리 주 전체에서 최초의 공인 여성 기계 조작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감 있게 큰 트랙터를 운전하며 전문가처럼 설정을 조정하고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걸 지켜봤어요. 우리 마을의 다른 많은 여성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었답니다. 우리 마을의 성공이 에티오피아 전역의 농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대표단들이 와서 우리 기계들을 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방문해서 우리 방법을 연구하고 다른 지역을 위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포괄적인 스마트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센서, 위성 데이터, 컴퓨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농민들이 파종, 물주기, 수확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변화는 농업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 마을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어요. 어떤 이들은 기계 조작자가 되었고, 다른 이들은 장비 수리를 배웠으며, 몇몇은 부품 판매와 정비 서비스를 하는 작은 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시장이 더 활기차고 번영하게 되었어요. 더 큰 수확과 더 좋은 품질의 농작물로 농민들이 팔 곡식이 많아졌습니다. 추가 수입 덕분에 가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사고 아이들을 더 오래 학교에 보내고 집을 개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마음과 정신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진정한 동등한 관계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협력과 상호 존중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을 걸어다니면 전통적인 농기구와 현대적인 기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래된 나무 호미들도 작은 일에는 여전히 쓸모가 있지만 강력한 트랙터와 콤바인이 무거운 일을 처리합니다. 수확철이면 기계들의 기계적인 윙윙거림이 농민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와 아름답게 어우러져요. 부모들이 정교한 장비를 조작하는 동안 아이들은 완벽하게 심어진 농작물 사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농업혁명이 이제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의 성공을 지켜보며 한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밭에 서서 한국과 에티오피아 엔지니어들이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 느꼈던 인상이 얼마나 틀렸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멀고 알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 꿈으로 가는 다리이자 우리 미래로 향하는 길이 되었어요. 한때 이상하고 무서워 보였던 기계 소리들이 이제는 진보와 희망의 리듬을 나타냅니다. 성공적인 수확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열린 마음과 공유된 목표로 함께 일할 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요. 이것은 한국과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년간 계속 성장해 나갈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일 뿐이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